네, 유성치 운용력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운용력님 어떤 이야기 오늘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시장 얘기 잠시 하고요. 이런 또 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세는 그리스와 그 중국발 스트레스 장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도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했지만은 예상보다 좀 못 미치는 6조 후반대의 그런 영업이익을 냈고요. 뭐 현대차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시세를 주도했었던 쪽이 화장품 쪽이나 의료기기, 제약 이런 쪽이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올랐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약간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이라든지 정권이라든지 일부 업종군들이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 역시 추세적인 그런 실적 개선이라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장 자체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수출 기업들이 많지만 그런 쪽보다는 중국 소비에 좀 기대거나 헬스케어 쪽이나 이런 어떤 트렌드 쪽에 기대는 그런 주도주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대형주들이 못 가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타, 그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 그리고 수출주 쪽이나 투자 섹터 쪽보다는 소비재 쪽 이런 업종군들이 시장을 주도해 왔고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오늘 또 아침장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은 납부 과대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보면 급반등하는 종목들, 지정고 좀 돌파해 나가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실적이 좋은 이런 섹터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와 이 그 중국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섹터 쪽에 그런 기업들이 나올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 역시 그 핀테크 쪽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쪽이 또 그 헬스케어 내에서 진단 관련 종목군들 이런 쪽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오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그리스 문제는 다시 공이 그리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이제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15일까지 구체적인 그런 입법안을 통과를 시켜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협상을 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리스가 15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리스가 의회 입법을 통과를 시킨다면 아마 지금 반대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구제금융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독일 입장에서도 저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 보고 있고요. 결국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 유로존이 오래 가지 못할 거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약속을 자꾸 안 지키다 보니까 그리스가 어떻게든 지금 입법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진통 과정을 겪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번 주가 불확실성의 정점이 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가 지나면서 협상의 가닥이 좀 잡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32% 급락한 이후로 지난주 목요일 날부터 이제 급반등이 다시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그 정부의 그런 부양책들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적은 돈은 아니죠. 그 돈이 500억 이한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거의 한 50조 원 가까운 그런 돈인데요. 그러면 그런 정치 부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저는 진통 과정을 겪다가 결국에는 다시 오름세로 갈 거라 봅니다. 시간 좀 걸리겠지만 우리나라 90년대 때의 그런 정치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통을 겪고 있다. 물론 서구 언론 쪽에서는 인위적인 부양으로 인해서 오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도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제 판단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그런 성장 기업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그런 진통 과정은 누구나 다 있었고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비되고 나면 저는 우상향 흐름이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어질 거라 봅니다. 특히 소비 섹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중국은 이제는 수출 주도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소비를 통해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 기대했을 때 어느 쪽이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인가. 공급 과잉 때문에 산업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굴뚝주 쪽보다는 산업재 쪽이나 소재 쪽보다는 제 판단에서는 소비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섹터 있죠. 그런 쪽이 일시적으로는 급락하면서 고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상향 흐름이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판단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제가 그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 좀 차별화되면서 오를 수 있는 그런 섹터 쪽의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동안에 뭐 설명드렸던 쪽보다는 새로운 쪽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미국에 있는 기업인 테라노스라는 기업을 먼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극소량 혈액으로요, 30여 가지 이상의 질병을 검사가 가능한 그런 키트, 혈액 검사 키트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의 그 스티브 잡스, 저커버그라고 불리는 페이스북의 CEO죠. 여러 가지 옷 입는 게 조금 스티브 잡스와 좀 닮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커버그처럼 유명한 대학을 이제 조기 나오고 나온 다음에 회사를 일구어서 대박을 이끌어낸 그런 CEO로서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CEO도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CEO도 스탠퍼드 대학을 중퇴를 한 다음에 2003년에 이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올해 선정이 됐던 인물입니다. 사진 속에 이 CEO인데요. 상당히 미인으로도 좀 해자가 되고 있는 그런 그 CEO고, 여기 손가락에 보시면은 자기들이 개발한 키트가 보이시죠? 아주 조그만 병인데요. 요거 앞에 침이 있습니다. 침이. 요걸 갖다가 이제 손가락에다 탁 집으면요, 극소량의 피가 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죠. 주사기로 우리가 보통 혈액 뽑을 때 여기 묶고 가지고 주사기로 쭉 빼잖아요. 이 CEO가 병원에 가서 그 주사기로 빼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어린 소녀일 때. 그러면서 조금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서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업무를 하다가 이 아이템을 개발을 했고, 결국은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혈액 한 방울로 질병을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체취량 대비해서 최소한 1000분의 1 수준까지 줄 수 있고요. 아주 간단하고, 그러니까 찌르면 간편하게 따끔하면 피가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혈액으로 분석한 상태와 질병의 연관성, 상태 오전도 등 데이터베이스 분석력이 최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0년 이상을 노하우로 쌓아왔고요.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노하우로 습득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검진 비용도요,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하는 것 대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종합병원에 가는 것 대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로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 회사의 제품을 지금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 병원 입장에서는 미리 지금 그런 혈액 검사기나 이런 것들을 다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죠? 새롭게 이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테라노스는 이제는 소비자들에게도 직접 파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면요,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오를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부분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을 지금 한 5조 원 정도까지 봐주고 있는데요. 한 10조 원 이상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이런 진단 키트나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을 우리가 보면요, 대표적인 회사가 시젠입니다. 그죠? 지난주부터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사상 최고치죠. 그리고 랩지노믹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세스 바이오, 키트 만드는 회사고, 인포피아, 아이센스, 테라젠, 이텍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진단 업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고 지난주에 또 호재가 나왔던 기업이 시젠이라는 기업인데요. 굴지의 그런 메이저 업체하고 글로벌 메이저 업체에다가 ODM 방식으로 이제는 제품을 납품하기로 했고요. 그런 업체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겠죠. 2014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요, 순이익 수준을 보면 퍼가 172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 예상 지금 순이익으로 본다면은 100 이하로 충분히 떨어질 걸로 보여요. 한 50 내외로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여하튼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랩지노믹스가 한 52배 정도 됩니다. 퍼가 시가총액 1,881억이고요. 엑세스 바이오가
117배 정도 되고요. 인포피아는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9배. 그다음에 아이센스가 33배, 테라자니텍스가 162배입니다. 영업이익 수준으로 본다면 그죠? 아이센스라는 기업이 가장 많이 벌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4,800억 대고요. 시젠 같은 기업은 111억 대의 영업이익을 내면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그죠? 보시다시피 네, 1조 6천억 이상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퍼로서는 분석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성장성의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뽑아가지고 퍼가 높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매력적이다 아니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접근할 때는요, 너무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던 기업들보다는 실적이 탄탄한데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신다면 좋은 기업들이 아마 오늘 제가 소개시킨 기업 내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주요 사업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공장을 정설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이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이 적정가인지나 평가해 보신다면 테라노스가 불질러 놓은, 그죠? PPC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웨어러블 헬스케어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올해 상장되면서 급등하면서 우리나라의 인바디 같은 기업들이 급등을 해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테라노스라는 회사가 최근에 해자되면서 이런 진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선침해 놓고 장기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기업들을 좋은 기업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시장 많이 어려운데요. 시장을 바라보시지 마시고요. 기업을 보시면서 좋은 기업들을 싸게 매수할 기회로 이번 시장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요일에 뵐게요. 네, 이렇게 이 헬스케어 가운데 분자 진단 쪽이 어떤 좀 헬스케어 시장의 범용화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글로벌 기업 알아봤고요. 그리고 뭐 헬스케어 쪽과 연관돼서 뭐 웨어러블 핏빛이라든지 또 뭐 웨어러블 기기 쪽으로 이제 서서히 또 대중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미밴드 착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블루투스 헤드셋이라든지 이런 분야들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